오늘부터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휘발유 가격에 이어 소고기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독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고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체류 외국인들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새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한 조선소에서 큰 불이 난 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등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LA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여름 성수기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부터 소고기 가격까지 전방위로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갑은 얇아졌지만 연휴 이동 인구는 오히려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미전역 고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주유소,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5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중동사태 장기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달러 30센트 이상 오른 겁니다. 유가 급등 여파에 항공권 가격마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거리 항공 여행 대신 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지만 기름값 부담은 여전합니다. It is hindering the location or the distance I may go. Oh, they're so high. We track actually every time we get gas, we write down like how much. So we graphed that recently and our trend is just straight up.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휴 기간 밥상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 사육두수 감소와 연휴 기간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소고기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파운드당 다진 소고기 평균 가격은 6달러 90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4%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It's the lowest herd sizes in 50 years that they have, and the demand is still there for great meat, but the supply isn't. So it's driven up the meat prices. 결국 연휴를 앞두고 기름값에 이어 장바구니 부담까지 커지면서 여행 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Have any trips planned this summer that's airfare or gas? I'm a Marylander this summer. 고유가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0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석유기업 쉐브론이 기름값 책임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랜드값 때문에 더 비싼 기름을 낼 필요가 없다며 주민들에게 쉐브론 주유소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쉐브론 휘발유 가격이 다른 주유소보다 갤런당 최대 60에서 80센트 더 비싸다고 주장하며 같은 정유시설과 송유관을 사용하는 만큼 품질 차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쉐브론 측은 캘리포니아의 강도 높은 친환경 규제와 정유시설 감축 정책이 기름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하며 주정부의 탄소 규제 강화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갤런당 1달러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최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며 전국 평균보다 약 1달러 50센트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의 한 항공 우주시설에서 대규모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가든그로브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GKN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에서 산업용 화학물질 탱크 내부가 과열돼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This is highly volatile, it's highly toxic, and it's highly flammable. 당시 독성 화학물질인 메틸 메타클릴레이트 34,000갤런이 누출됐으며 이 물질은 항공기용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인화성 화학물질로 공기 중에 유독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탱크 폭발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가든그로브와 스탠턴, 사이프러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고 인근 학교들도 휴교하거나 야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Even those that are not within the immediate area should not get anywhere near this. So to the extent that those families stay inside. 소방국은 밤새 탱크 냉각 작업과 유출 차단 작업을 벌였지만 밸브 고장으로 완전한 통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당국은 추가 화학물질 확산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체류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새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H-1B 취업비자 소지자나 유학비자 체류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등도 미국 안에서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바꾸려는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한 조선소에서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먼트 테라스에 있는 선박 정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진화 작업 도중 대형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순식간에 2단계 화재로 격상됐고 진화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뒤에는 굉음과 함께 대규모 폭발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ll, first I heard the loud boom, loud rumble, and they're usually doing construction down this block, and so you hear things similar, but this one sounded very different, very off. And then maybe 30 minutes later, I start hearing ambulances and fire trucks coming down my block specifically too.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시민과 소방관 등 최소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주민들에게는 현장 접근 금지가 당부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가스와 연료물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과 고위급 동시 접촉에 나서며 중재국들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곧 합의문의 초안이 발표될 거라고 중동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합의 임박서를 공식 부인했고 미국도 핵물질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납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연거푸 이란을 찾아 협상 재개를 이미 조율한 상황에서 중재국 최고 실세가 이란행을 결정한 겁니다. 같은 날 카타르 협상단은 테헤란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측 협상 지원국으로 미국과 쟁점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사우디의 한 국영 매체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점진적 대이란 제재 해제, 일주일 내 협상 개시 등이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견해차가 매우 크다며 합의 임박서를 부인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의 이란 행엔 결정적 상황에 왔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타르 협상단에 대해서도 공식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최대 변수인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한 이란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been some slight progress. I don't want to exaggerate it, but there's been a little bit of movement, and that's good. 그러면서도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과 관련해서도
어떤 나라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합의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이길 바란다 말했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5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 연준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임무 완수를 위해 연준을 개혁적으로 이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o fulfill this mission, I will lead a reform-oriented Federal Reserve.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 요구에도 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만큼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없다며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him to be independent and just do a great job.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anybody, just do your own thing and do a great job. 전임 파월 의장에겐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것과는 달리 일단 덕담을 건넨 겁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하는데 금리 관련한 첫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전달보다 5.0포인트 낮아진 44.8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8%로 올랐고 장기 전망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명 케밥 체인 식당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사이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모두 9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감염자 5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일부 환자는 신장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감염자들이 공통적으로 캘리포니아 케밥 체인 더 케밥샵에 다진 소고기 케밥 메뉴를 먹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체인은 지난 18일부터 모든 매장에서 문제의 소고기 케밥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LA 도심 한복판에서 원유가 대량 유출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LA 동부 지역의 시저차베스 애비뉴와 이스턴 애비뉴 교차로에서 지하 송유관이 파손돼 수천 갤런 규모의 원유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Our crews arrived on scene to find a significant leak of crude oil from under the street, a rate that the crews estimated at about 5 gallons a second. They initiated a full hazardous materials response, contacted the pipeline operator. 유출된 원유는 인근 배수로와 LA강 일부 구간까지 흘러들어갔으며 당국은 방제 작업을 벌인 끝에 현재 추가 유출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국은 해당 교차로 주변 도로를 전면 폐쇄했고 현장에는 환경정화팀과 위험물 처리반도 투입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유출 규모와 송유관 파손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는 사고 현장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사탕이나 민트 캔디처럼 위장한 불법 니코틴 제품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면서 긴급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니코틴 제품을 캔디나 민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오인 섭취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반 사탕 포장과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작은 금속 케이스 형태로 제작돼 학교나 가정에서도 쉽게 숨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들이 실제로는 고농도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중독이나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관련 제품을 판매한 소매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불법 판매가 계속될 경우 추가 단속과 압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을 생각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며 몇 번을 경험하든 늘 설레는 무대라고 솔직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 큰 책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영광이라며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월드컵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죠. 사실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월드컵을 생각하면 항상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항상 저한테는 꿈이고 꿈의 무대고 어릴 때부터 항상 월드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월드컵을 지금 4번째를 뛰던 3번째를 뛰던 몇 번째든 상관없이 그런 꿈과 열정은 항상 처음 제가 하고 싶었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오는 25일 시애틀과 MLS 홈경기를 치른 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다음 달 11일과 18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24일에는 몬테레이에서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김건희 씨가 의문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2차 종합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추진하기 시작한 청와대 해체 및 관저 이전.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관저 예정지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2주 뒤엔 관저 개보수 비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4월 말 청와대 이전 TF는 관저 예정지를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남동 공관촌을 둘러본 뒤 바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 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최근 2차 종합특검은 당시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대한 용도 폐지 절차를 밟고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마무리한 시점은 4월 6일. 이때 이미 행정 절차가 완료됐는데 그 직후 김 씨가 공관촌을 방문하면서
급작스럽게 부지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공사업체까지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 바뀌면서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추가 비용 28억 원을 메꾸기 위해 행안부 예산에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구속됐습니다. 2차 특검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신병 확보입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은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이 핵심 인사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김건희 씨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2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는데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번에는 내란 관련 피의자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다음 날 국정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 자료를 전달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조태용 전 원장의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에 있는 해외 담당 부서가 이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 CIA 책임자에게 설명했고 홍 전 차장 역시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제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도 관건이지만 법리적으론 실제 이런 보고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 시점이 내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지 또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7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은 지시는 물론 보고조차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차장님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잘 설명드려서 크게 문제 있게 생각하실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에서는 원장이 차장을 거치지 않고 담당 국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당시 실무부서가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CIA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에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매장 앞 불매운동은 물론 배달 노동자들도 스타벅스 배달 거부에 나섰는데요. 또 스타벅스 상품권 마케팅을 주로 했던 은행들도 잇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광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 시민들이 스타벅스 불매라는 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이 커피 한 잔 때문에 5.18을 애국하고 조롱하고 하는 처사는 5.18 유가족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스타벅스를 향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가 조금 훼손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스타벅스의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의 침묵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 탄원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달 오토바이엔 스타벅스 배달 거부라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역사 모독이 묻어있는 커피를 배달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콜을 거부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모독하고 5.18을 조롱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스타벅스 쿠폰과 텀블러 행사를 중단한 광주은행에 이어 은행권에서도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NH농협은행은 스타벅스 대신 다른 업체의 커피 쿠폰으로 행사 사은품을 바꿨고 신한카드도 스타벅스와 협업한 카드 출시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산재 처리가 안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사고라고 느껴지지만 실제 종업원 상해보험의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치료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 중이라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출퇴근은 법적으로 업무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근 중이나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흔히 출퇴근 제외 원칙, coming and going rule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커서 대퇴부와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고 내부 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두부 손상까지 동반된 상당히 큰 사고였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의료비와 소득 손실도 크게 예상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개인 차량으로 단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였고 여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타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근무 형태 또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하청을 받아 여러 현장을 오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보다는 과연 이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중 사고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고 보고 시점이나 근무 형태, 거주지와 면허 관련 요소까지 함께 고려되면서 클레임은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하십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보장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그리고 장애가 남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상사고일수록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이동이 업무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나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이 필수적인 근무 형태라면 출퇴근처럼 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출근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 클레임 담당자와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출퇴근 사고가 아니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서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고가 났느냐가 아니라 왜 그곳에 있었느냐입니다. 같은 출근길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동이 업무의 연장선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근무 형태와 이동 목적을 정확히 정리하고 보험사에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선에 있는 케이스일수록 작은 설명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니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일수록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